while이라는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while이라는 반복문은 if라는 조건문의 확장 버전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프로그램은 현관문의 도어락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비슷하게 작성을 해보되 문제의 논의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메인 함수에서 모든 일을 다 처리를 했습니다. 시작에서 보면 사용자로부터 하나의 비밀번호를 정수 형태로 입력을 받아 가지고서 그 입력받은 비밀번호 값이 지정되어지는 값, 즉 1234라는 값과 같은지를 비교해서 1234와 같다라고 한다면 문을 열어주는 그런 메시지를 출력을 해주되 비밀번호가 같지 않다라고 한다면 올바른 비밀번호를 입력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보면 올바른 비밀번호를 한 번에 입력한 경우에는 문제없이 잘 동작할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비밀번호를 한번 틀렸어요. 그리고 나서 올바르지 않은 비밀번호가 입력됐으니까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입력을 받죠. 그래서 올바른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게 되면 여전히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비밀번호를 한 번만 틀린 것이 아니라 연속해서 비밀번호를 2번 이상 틀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비밀번호 틀리고 두 번째 비밀번호 틀리게 되면 그저 우리는 하나의 조건문을 통해 가지고서 한 번만 다시 재입력받는 처리들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비밀번호가 틀린 경우, 즉 요 안에서 입력받은 넘값이 잘못된 경우에는 올바른 비밀번호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if문을 하나 더 추가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러나 역시 3번, 4번, 5번 비밀번호를 틀린다라는 횟수는 알 수 없을 거예요. 하다못해 내가 if문을 1000개 정도 준비했지만 누군가가 비밀번호를 계속 틀려서 1000번 정도 틀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문이 열려진다? 이건 뭔가 논리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비밀번호가 입력된다라는 어떤 주어진 조건이 만족되어지지 않는 한 무한히 반복되어질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반복문이 필요한 것이고, 그 반복문을 위해서 우리는 while이라는 반복문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이 while 반복문은 if 조건문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while이라는 키워드 있고 괄호 안에 하나의 조건평가식이 있어서 이 조건평가식이 참이면 주어진 문장을 수행해라 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만 보면 if문하고 똑같죠. 다만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주어진 문장의 마지막을 수행을 끝마치고 나면 if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if 조건문을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문장을 수행을 하고 나면 다시 제어선으로 돌아와서 조건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하고, 그 평가된 조건이 여전히 참이다 라고 하면 수행을 하고, 조건이 거짓이다 라고 하면 그제서야 빠져나가는 식으로 수행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보면 먼저 조건을 평가하고 조건이 참이면 문장을 수행하고, 다시 조건을 평가하고 또 조건이 참이면 수행하고, 이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오로지 내가 조건을 평가하는 시점에서 그 조건이 거짓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만 루프를 벗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while문은 아마도 이 수행할 문장들 중에 어느 하나는 이 조건을 변화시키는 문장을 갖고 있어야지만 내가 언젠가는 루프를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while문을 사용을 하기 좋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살펴보면, 반복할 횟수나 반복할 범위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주어진 조건이 만족하는 한 반복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주로 while문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서 작성한 이 예제도 보면 비밀번호가 올바르지 않은 조건을 확인을 해보면 한 번만 확인해 볼 것이 아니라 while 해가지고서 입력된 비밀번호가 다른 조건이 맞다라고 한다면, 즉 틀린 비밀번호가 입력되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입력받아라 라는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구성한 것이죠.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을 해보면, 자, 비밀번호가 1, 2, 3 몇 번이고 간에
올바른 비밀번호가 입력되어지기 전까지는 무한히 반복할 수 있는 그런 반복 구조로 쉽게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을 눈여겨봐두기 바랍니다. if문은 한 번만 검사하는 데 반해서 while문은 조건이 변화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검사해주는 그런 구문입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의 구조에서 보면 현재 비밀번호를 입력받는 부분들이 루프 안에도 존재하고 루프 바깥에도 존재하는 다소 중복된 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별로 좋지 않은 코드가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사람이 뭔가 일을 좀 더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에게 시키는 거잖아요. 사람이 좀 더 편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작성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할 때도 이렇게 중복된 코드가 여러 부분에 나타나게 되면 코드가 좀 장황해지고 상대적으로 가독성이 떨어지고 또 유지보수하기가 어려운 코드가 되어져서 중복된 코드를 나타나지 않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은 프로그래밍 습관인 것입니다. 즉, 이 부분의 입력 코드와 이 부분의 입력 코드를 똑같은 일을 하는 부분들이니까 하나를 없애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볼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자, 일단은 num이라는 변수의 어떤 값을 입력받아 보고 그 입력받은 값이 비밀번호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확인되었을 때 한해서 다시 입력받는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다시 입력받는 과정 중에서 입력 처리를 하니까 정상적인 최초의 입력과 재입력받는 과정을 하나로 합쳐보도록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앞쪽의 입력문을 빼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문제가 현재 이 13번째 줄의 while문이 참이어야지만 이 14번째, 15번째 줄에 입력문이 구동이 되어지겠죠. 최초 한 번은 입력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num이라는 변수에 어떤 초기값, 예를 들어서 뭐 0이라는 초기값을 넣어주면 현재 num이라는 변수가 최초 사용되어지는 시점의 값을 참조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쓰레기 값을 가지고서는 올바르게 비교 연산을 할 수 없을 것이고 0의 초기 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즉 비밀번호 값이 아닌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일 처음에 이 조건이 참이 되어져서, 즉 비밀번호와 num이라는 변수의 값이 같지 않아서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입력받는 과정이 구동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보면 여전히 올바른 비밀번호가 입력되기 전까지는 무한히 반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조보다 조금 더 올바른 구조를 뒤에 가서 다루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단순한 while문을 사용하고자 했을 때 가급적이면 중복되어지는 구조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반복문을 작성하는 것이 좀 더 코드 자체도 간단해 보일 수 있고 또 유지보수하기도 훨씬 더 좋은 코드가 될 수 있다는 것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이 아래의 예도 마찬가지 예가 되겠죠. 현재 내가 0 이상의 양의 정수만 입력을 받는다. 뭐 예를 들어서 나이를 입력받는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단 입력을 받아보고 그 값이 음수이면 다시 입력받는 과정들로 구성해 볼 수도 있지만 애초에 while문을 구동시킬 수 있는 초기 값을 갖는 변수를 두고 그 변수를 통해서 현재 무조건 while문이 한 번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while문을 for 반복문으로 만든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만들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현재 이 for 반복문은 제어선의 3개의 표현식을 통해서 어느 값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증가할 것인지를 하나의 제어선에 명료하게 기술을 할 수 있었죠. 자, 이걸 while 구문으로 따져주게 되면 while문에는 그저 반복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조건식만 기술할 수 있다 보니까 while문 바깥쪽에 인덱스 변수를 초기화하는 구문을 둬야 될 것이고 또 반복하고자 하는 구문 내에서 현재 주어진 문장을 수행한 다음에 인덱스 변수의 값을 증감치를 처리할 수 있는 구문을 따로 두어야지만 처리가 될 것이에요. while문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for 반복문에 비해서 다소 좀 반복할 문장과 반복시키기 위한 문장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그 구조가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반복 횟수를 정하거나 반복 범위를 갖고 있는 경우는 여전히 for 반복문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저 몇 번이 됐던 간에 어떤 반복할 조건만 기술해서 반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로 while 반복문이 사용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둡시다.
while 반복문과 유사하게 do while이라는 반복문도 존재합니다. do라는 키워드로 시작하고 while이라는 키워드로 끝나게 되어지는 반복문인데 앞서서 while이라는 반복문은 먼저 조건을 검사하고 나서 반복을 시작을 했었죠. 반면에 do while이라는 반복문은 일단 한 번은 실행을 해보자 라는 그런 반복문인 것이에요. 자, 앞선 예제에서도 보면 일단 비밀번호를 한번 입력받아 보고 나서 그리고 더 비밀번호를 입력받을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다음과 같이 구조를 바꿔본 것입니다. 자, do로 시작해서 while로 끝나고 그 사이에 보통 처리할 문장들을 블럭으로 감싸주고 있어요. 자, 주의할 것은 다른 반복문과 다르게 while이라는 제어 선으로 끝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뒤에 세미콜론으로 끝나주어야 한다라는 점 좀 유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 구문은 보면 현재 num이라는 변수를 어떤 특정한 값으로 초기화하지 않더라도 현재 do 구문에 의해서 먼저 scanf를 통해 num이라는 변수의 값을 입력받아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num의 값이 비밀번호와 다르면 다시 입력받는 일들을 반복하도록 구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역시 반복 횟수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비밀번호가 입력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그런 구문이 되어지고 있죠. 앞서서 어떤 임의의 초기 값을 갖는 while 구문보다 이 경우에서 보면 최초 한 번은 무조건 수행하고자 하는 문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 또 안전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구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while 구문과 유사하게 do while 구문은 어떤 조건이 참인 동안에 반복한다라는 것은 똑같아요. 다만 while 구문과 다르게 더 반복할지를 평가하는 조건 평가식이 일단 주어진 문장을 수행하고 나서 평가를 한다라는 것이 while문은 먼저 조건을 검사하고 나서 문장을 수행했던 것이고 do while 구문은 일단 한 번은 수행을 하고 나서 그리고 더 수행할 것인지를 조건을 평가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for나 while이라는 반복문과 다르게 do while 구문은 무조건 한 번은 수행이 보장되어지는 그런 반복문의 적당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for 반복문도 while 반복문도 조건 평가식을 평가할 때 사용되어지는 변수의 초기 값에 따라서 단 한 번도 반복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데 반해서 do while문은 무조건 한 번은 수행되어진다라는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작성했던 0 이상의 양수만 입력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임의의 인덱스 변수로 초기화할 필요 없이 do while 구문을 통해서 단지 while 다음에 0보다 작으면 다시 반복할 수 있도록 구성해 줌으로써 구성을 좀 더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간단히 정리하면 while이라는 반복문과 do while이라는 반복문 모두 다 조건이 참인 동안에 반복하는 반복문이에요. 다만 while은 루프의 시작에서 반복 여부를 결정을 하고 do while은 루프의 끝에서 반복 여부를 결정한다 라고 정리를 해두기 바랍니다.